바이낸스 기준의 코인 230 몇 개가 지금 리스트업돼서 보여져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칼럼이 코인 종류가 있고 첫 번째 칼럼에는 코인 종류, 두 번째는 전 점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점수, 변동 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개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확정 시그널이 있어요. 변동 시그널이 있고 확정 시그널은 S2L, S2S, S3L, 아니 L3L, L3L 이런 식으로 캔들에 있는 S 숫자가 붙어있는 S1, 2, 3 그리고 L1, 2, 3에 대한 상승 하락을 알려주는 신호와 그 다음에 RSI의 LS 상승 하락을 얘기해주는 L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S는 숏 짧다는 영어죠. 짧다 숏 그러면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은 롱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선물에서 온 개념이에요. 롱 포지션 하면 오르는 거에다가 배팅하는 경우 숏 포지션 그러면 내리는 거에다 배팅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SL은 그 약자다. 그 다음에 현재 변동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여기 확정 시그널은요 다른 이제 고야 차트하고 다른 유사한 이런 거하고 비교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타사들은 어떻게 하냐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신호가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틀린 적 없어 이렇게 하려고. 근데 고야는요 한 번 확정되면 영원히 안 지워요. 확정되면 그 얘기는 매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정하는데 1시간 안에서 정각에서부터 59분 59초까지 거래되는 동안에 변동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변동 시그널이 나왔다가 그 변동 시그널이 이 1시간이 끝날 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이 신호는 유효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 변동 시그널이 사라지게 되고 그거는 확정 시그널로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게 확정 시그널이 되는 순간 요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후크라는 코인인데 19시 2분 그러니까 7시 2분에 변동 시그널이 떴어요. 그 이전에는 S2였는데 지금은 L2가 뜬 거죠. 밑에 아래쪽에 RSI 신호는 똑같이 L이고 요거는 뒤에 가서 차트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확정 시그널로 넘어가면 더 이상 변동이 없다. 그런데 변동 시그널은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확정 시그널 가로 안에 4H, 20H, 2H, 24H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4시간, 20시간, 2시간, 24시간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확정이 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확정되고 1시간, 이제 2시간이 확정됐어 그러면 1H가 떠 있을 거고요. 1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2H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이제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야 라인이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하면 그 고야 라인의 위에 캔들, 현재 가격이 고야 라인 위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보여주고요. 현재 가격이 고야 라인 아래쪽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아래로 향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 전체 코인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서 일단 즐겨찾기는 이렇게 앞에 별표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돼요. 해제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아비트럼이 보이는데 요거를 빼면 즐겨찾기 종목에서 빠집니다. 다시 세팅하면 즐겨찾기 종목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코인 즐겨찾기를 누르면 이 즐겨찾기 종목들만으로 화면이 구성이 돼요. 그렇게 되고 처음 리스트에서 보여주는 처음 화면에서의 소팅, 즉 정렬 순서는 뭘로 되어 있냐? 변동 점수가 즉 이 위에 있는 이 숫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쭉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44.9, 32.4, 20.8 이렇게 요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변동 점수와 현재 점수, 전 점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팅을 해서 보는데 상위 20여 개 정도의 종목들을 지금 즐겨찾기, 즉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고요. 그 종목들을 가지고
매시 체크를 합니다. 매시 체크를 해서 신호가 지금 들어가기 가장 좋아라고 하는 게 포착이 되면 그때 매수하고 수익 구간이 발생하면 익절을 하고 하는 그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칼럼에 있는 게 이제 차트 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코인들 중에서 요거 비트코인 이 차트를 먼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면 이렇게 비트코인 USDT라고 되어 있는 비트코인인데 USDT 즉 달러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의 시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2일 그 다음에 눌러보면 1주, 3주 이렇게 기간을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중에 2일이 기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뒤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코어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 고야 차트에는 그 고야 차트 안에 4개의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도미넌스 차트, 두 번째 스코어 차트, 세 번째 프리미엄 차트, 네 번째는 이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도미넌스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도미넌스 검색을 해보면 도미넌스는 점유율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이낸스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코인 개수가 236개가 포착이 되어 있죠. 236개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상승 중인 코인 103개, 하락하고 있는 코인 133개 비슷하네요.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쏠리게 되면 막 여기까지 혹은 저기 끝까지 막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자, 그 236개 코인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코인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고 테더가 USDT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통상 이거를 우리는 달러 이렇게 부르는 테더를 달러, USDT라고 하는 테더를 달러 이렇게 부르는데 자, 비트코인 한 종목이 코인 시장 아까 보셨던 236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2%다. 자, 이더리움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7.38%, 테더가 차지하는 비중 4.69% 이렇게 되죠. 지난주 그 전주에 이 테더 지수, 도미넌스 숫자를 퍼센테이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5% 넘어서 여기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코인을 팔아서 현금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죠. 그럼 코인 시세는 많이 내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4.6, 4.7%까지 내려와 있다고 하는 건 여기에 있던 현금이 다 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2%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7월 장이 열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곧 막 치고 올라오기 전에는 48, 49 요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러다가 50을 넘어서고 이렇게 가는데 6월 8일 그때 이제 한번 하락장이 연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세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코인 시세들이 다 떨어질 때 사람들이 팔아치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현금 비중이 높아지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더 상승한 겁니다. 코인 시장이 다 떨어지는데 희한하다. 어떻게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봤더니 다른 게 더 많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덜 떨어져요. 에라이 덜 떨어진 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코인 비중, 그 도미넌스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여지는 54, 17, 54.2, 17.3, 11.5, 4.6, 12.1 요 5개를 다 더하면 100%가 됩니다. 100%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탑10 10종목, 11, 12, 13종목이에요. 13종목을 딱 뺀 나머지가 11.53%. 236개 중에
13종목을 뺐더니 나머지가 11.53%. 그러면 굉장히 작겠죠? 작은 종목들로 가면. 그렇게, 예, 그래서 가능하면 덩치 큰 상위 20개 혹은 상위 30개 안에서 골라서 거기에서만 매매를 해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요 도미넌스는 그렇게 현재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다 보면 되고요. 탑 10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변하죠. 변합니다. 이거는 탑 6, 탑 7, 요 정도는 거의 안 변해요. 큰 것들이어서. 근데 그 밑에는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탑 10에 해당하는 거 미리 좀 보여드릴까요? 슬쩍.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도미넌스 분석 있죠. 네. 여기 보면 나와요. 나와라. 야, 나온다고 나 얘기했어 지금. 네가 보여줘야 돼. 나 거짓말쟁이 된다. 왜 안 보여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바이낸스의 BNB, 네. 솔라나, 톤, 리플, 도지, USDC, USDT. 지금 테더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밀렸죠. 이 밑으로. 그 다음에 ST, ETH 이렇게 10개 정도. 물론 이건 진짜 상위 10개고 이 중에 비트, 이더, 테더를 빼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 다른 게 들어오죠. 그렇게 13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여기 있는 리스트가. 그거는 AI 브리핑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걸 제외하고, 야, 요거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야가 분석해내는 도미넌스가 있습니다. 고야 도미넌스는 시장 전체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 사이에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차트 열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1시간에 한 번씩 분석을 해서 점수로,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로 점을 찍고 그 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연결한 선인데 여기는 거의 70이었어요. 70. 여기는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냥 60이 아니고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요렇게 70까지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시장이 형성됐다 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60 이 정도면 공포 분위기가 확산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코인 시세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코인이 장난 아니게 오르죠. 그거를 도미넌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기간이 여기에서 차트 보기를 눌러서 봤던 그 기간이 얼마냐? 2일이에요. 2일. 근데 그거를 3주 거를 보여드릴게요. 3주 거를 보면 여기에서 차트 열기를 눌러보면 아까하고 같은 도미넌스 점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제 조금 다르죠. 왜? 기간이 3주예요. 기간이 3주. 그러니까 7월 3일, 여기가 7월 3일이니까 그때부터 쭉 해서 현재까지 3주 동안 이 고야 도미넌스가, 즉 시장의 분위기가 냉각됐다가 과열됐다가 다시 냉각됐다가 과열됐다가 냉각됐다가 이렇게, 이것도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냉각됐다가 이제 그 냉각된 지점들을 극복을 해내고 다시 상승으로 턴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두 가지 종목과 어느 종목을 언제 들어갈지 이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 두 가지 결정은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세만 알 수 있다면, 즉 지금 현재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혹은 횡보 중인지 셋 중에 하나인데, 상승, 횡보, 하락 셋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그러니까 분석해서 알 수만, 정확하게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종목 선정과 시점 결정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특히 시점을 결정할 때, 종목 선정보다 시점을 결정할 때 지금 상승 중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가겠네. 그 타점만 안다면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건 수월해지는 거죠. 그럴 때 시장의 분위기가 추세, 이 종목의 추세를 봤더니 상승 중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가 냉각 중이에요. 계속 도미넌스, 고야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는 중이야. 그러면 개별 종목이 힘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전부 다 냉소적인데 내 종목만, 내가 관심 있는 이 종목만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전체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선정한 이 종목이 오르고 있어도 얘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나머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내가 산 종목만 안 오르면 시차가 있다. 이것도 좀 있으면 터닝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 분위기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로써 추세를 확인하는데 훨씬 더 쉽다. 왜? 한 종목만 보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여러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맞구나 확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고야 도미넌스는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야 도미넌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현재 점수예요. 여기에서 현재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여기에서 그 고야 차트에서 보여주는 기준은 매시 정각이에요. 매시 정각에 점수화해서 보여주고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발표하는 거는 정각에 수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한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업데이트가 된 점수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도미넌스 차트는 그렇게 시장 분위기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차트 모양새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바뀔 거예요. 한눈에 보기 좋게. 지금은 따로 봐야 되는, 개별적 종목별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총 코인 개수 중에서 현재 하락 중인 코인 개수와 상승 중인 코인 개수가, 그래서 몇 대 몇 정도가, 이것도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 총코인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여주는 거는 현재 5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뀔 건데. 자, 두 번째 차트가 스코어 차트입니다. 스코어, 점수죠, 점수. 점수인데, 이 점수가 뭐냐? 이 점수가, 미쳤다, 진짜. 이런 숫자 본 적 있으세요? 100입니까? 500, 600. 이건 사진 찍어놔야 되겠네.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코어는 뭐냐면, 고야 AI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게 진짜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선행지표라는 증거인 거예요.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판을 짜고 있는지 분석해서 점수화한 겁니다. 점수로 매 시간마다 알려주는데, 그 점들을, 매 시간마다 발표한 점들을 연결해 놓은 게 이 선이고, 아까 기간을 지금 3주로 세팅했어요. 2주로 세팅하면 48개, 아니 이틀로 세팅하면 48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게 연결돼서 보여질 텐데, 지금은 3주 차트니까 21일 동안 4시간마다 발표한 거를 점수를 선으로 연결해서 파란색 스코어가 그거예요. 그 스코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점 사이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데 얼마 정도나 몇 퍼센트 정도 오를까 하는 거를 점수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1점당 0.04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0.04%니까 만약에 여기 거의 400%였어요. 보이세요?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요때 400%면 1점당 0.04%라고 하면 4416, 거의 비트코인이 16% 오른다는 얘기예요. 미친 거죠. 쫙 뽑아 올려.
아주 겁나게 올라갑니다. 저런 장세가 몇 번 연출되면요, 아주 환장하죠. 그렇게 이 파란색 선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고야가 분석해내서 점수를 알려준 거다라는 건데,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리스트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금방 말씀드렸어. 비트코인, 여기서 비트코인 요거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현재 점수가 112.2라는 거예요. 112.2 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점수가 여기 끝에 이게 112.2. 갖다 놔볼까요? 네, 뜨나요? 110.9. 정확하게 찍히죠? 112.2. 요 점수예요. 그 점수. 그 점수가 지금 리스트에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112.2 현재 점수. 그러니까 1점당 0.04% 플러스니까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언제? 지금 현재 발표를 했지만 언제 그렇게 될 거냐? 몰라요. 왜? 세력들이 실행을 언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3주 차트에서 보여주는 결과로는 현재 빨간색 그래프가 프라이스,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이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가격을. 그러면 가격보다 현재 점수가 한참 밑에 있죠. 가격에 비해서는 밑에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이 갭이 상당히 크죠? 이 갭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요 끌어내려서 이 파란색 이 가리키는 이 가격대까지 오는데 3주쯤 걸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 스코어 차트는 해석이 좀 난해한데, 마치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이 길몽인지 악몽인지 분석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을 지금 현재 3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짧은 이틀로 바꿔서 한번 다시 볼게요. 2일로 본다고 하면 스코어 차트, 2일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전에 3주 차트에서는 빨간색 점하고 파란색 점이 엄청 떨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그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스케일이 바뀝니다. 이 스케일이. 자, 비트코인이 현재 1억이라고 칠게요. 현재 1억이라고 치면 비트코인이 2억이 된다고 쳤을 때 예상을 이 고야가 분석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2억 갈 것 같다 해가지고 파란색 점이 여기 위에 찍혀 있어요. 쫙 높이 위에 찍혀 있다. 그러면 이 점이 가리키는 이 2억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냥 이걸 기준으로 말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볼 때 6개월? 6개월이면 될까요? 더블 되는데? 6개월이 1년 이게 추수로 와서 6개월 안 돼. 더 필요할까요? 네. 한 1년 정도? 네. 좋아요. 그러면 1년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1년 후에 2억이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2억이 됐을 때 여기에 표시되는 스케일, 그때는 2억이면 10 몇만 달러쯤 되겠죠? 10만 달러가 넘어서 10만 달러면 1억 4천. 13만? 4만?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스케일이 바뀌어 있겠죠. 오른쪽에 이 스케일이. 그걸 말씀드린 게, 스케일이 바뀌면, 근데 이쪽 점수는요. 이쪽 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점 사이에 있잖아요. 설계가. 그거를 그 시간에 맞게 딱 자르면 이렇게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좀 전에 3주에서는 꽉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냐? 얘는 이틀 안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느낌. 근데 스코어하고 점수하고 어때요? 같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별 차이 없이 간다 그냥 얘네들은. 이틀 안에는 별 차이 없이 간다.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는 대로 점수가 특별히 가격을 끌고 가거나
가격이 특별히 점수를 끌고 가는 형국이 아니고 거의 붙어서 다니니까 이틀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면 이 스코어 차트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스코어 차트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 맨날 틀려. 근데 그거 말고 프리미엄 차트가 예술이에요. 스코어 차트는 이 정도 할게요. 설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점 사이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AI가 분석해서 알려주는 점수다 보니까 400점이 넘어. 300점 넘어서. 여기는 지금 300점 넘어선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3주 차트에서는요. 400, 그러니까 스케일이 600점까지 보일 정도로 400점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스케일을 400을 본 게 최고였는데 600을 봤어요 오늘.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 이게 진국이죠. 근데 진국을 보기 전에 트레이딩 뷰 현실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트레이딩 뷰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바이낸스에 있는 트레이딩 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바이낸스 거래소 바이낸스에 있는 트레이딩 뷰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요것도 지금 요 라인도 빼서 요거까지 싹 감춰 놓으면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물론 여기에다가 거래량을 보여주면 더 현실감이 있죠. 거래량을 제가 아예 없애버렸네요. 한번 더,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RSI를 싹 감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캔들하고 거래량이 있는 이게 모든 차트의 기본이에요. 가격과 거래 수량, 가격과 수량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저께 준 강의했던 5%가 이게 진짜 백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된 그림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걸 가격하고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파생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보조지표들이라고 하는. 왜 보조지표들이 다양하고 많아졌냐면 분석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수학적 모델을 여기다 넣어보기도 하고 뭐 하면서 온갖 설계들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서 많은 시도들이 만들어낸 결과로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완성이 됐어요. 특허가 있는 지표들도 많고요. 뭐 여기에 보면 별게 다 있죠. 쭉 읽어보면 이런 지표 저런 지표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너무 많은데 모릅니다. 모르는데 필요한 것만 딱 알아요. 자, 일단 거래량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지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RSI 지표, RSI라고 하는 건 상대 강도 지수예요. RSI,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하는 그거고 여기서 상대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 즉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세와 매도세. 그게 어느 쪽으로 힘이 쏠려 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이거는 0에서부터 100까지 설계가 되는데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너무 많이 팔았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팔았어. 이제는 사야 돼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위에 7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샀다. 이제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겠네 라고 하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RSI 신호로 그런 거를 해석을 해내기도 해죠. 살려고 하는 의도와 팔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쪽으로 힘이 실렸는지 분석하는 신호, RSI 신호고요. 캔들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보조지표들을 세팅을 하거나 또 시간도 지금 1시간으로 해놔. 봉 하나가 1시간인데 이거를 30분으로 봉 하나를 둘로 쪼갤 수도 있고요. 또 4개의 봉을 하나로 합쳐서 이게 봉 하나에 4시간짜리 봉. 여기 중간에 사라졌네요. 얘 어디로 사라졌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쭉 좁혀서 더 넓은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세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4시간으로 부족해 그러면 하루짜리로 바꿔서 이게 이제 봉 하나가 하루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루도 너무 짧아 그러면 일주일 차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봉 하나가 일주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주 차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그죠? 여기는 갖다 대놓고 보면 언제냐. 이 19년 9월 2일. 19년 9월 2일. 이때 가격이요. 이렇게 올려놓고 볼까요? 요 정도였네요. 요 정도. 10,000달러. 11,377달러. 78달러. 10,000달러 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요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요때 20년 10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얼마 만에 여기 고점을 찍습니다. 4월 달에 찍었다가 쭉 빠져요. 한순간에 쭉 빠져요. 제가 이때 기절해서 뒤질 뻔했는데 쭉 빠졌다가 여름 되면서 이제 이때 제가 너무 놀래갖고 여기 4월 15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요때 그죠? 4월 15일 10일 요때 요 떨어질 때 정말 진짜 허옇게 지렸어요. 그리고 회복하는 듯 해서 아 그게 민방위 훈련이었어 한숨 쉬려고 그러니까 또 빠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기절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쫄아가지고 안 쳐다보기 시작하고 외면했죠.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했었어.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다른 코인들 외면을 했는데 외면하고 몇 달 지나니까 세상에 고점을 찍었어요. 다시 11월 달에 연말에 그해 연말에 고점을 찍더니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쭉 빠져가지고 여기 저점을 찍어요. 이때가 16,750. 여기 고점으로 얘기하면 여기 고점을 보면 여기 고점이 69,198.7달러였어요. 그때 고점이. 그러더니 쭉 빠져갖고 이때 저점. 요게 최저점인데 요때 저점이 얼마였냐? 15,433달러.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여기 11월 달이니까 5월 달이고. 4분의 1 동안. 여기가 아니 11월 달. 11월 달이고 여기가 11월 달 1년 만에 박살 나버린 거죠. 작살 나고 그때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 오르듯 말듯 오르듯 말듯 하다가 작년 제가 이때부터 긴장했어요. 사실 작년 여름부터 계속 오르는데 저는 아직 손 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하는데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훅 올라와 버려.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훅 올라와. 그리고 우리가 미트리를 만난 요때 12월 달에 만나고 지금 여기 와 있죠. 이 역사 속의 시간들입니다. 다시 저거이 반복될 수도 있죠. 계속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과거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1시간 단위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봉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볼까 보자. 그래서 추세도 확인하고 할 건데 트레이딩 뷰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익숙해지실 텐데 트레이딩 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거래소 차트를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차트 트레이딩 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여기 그냥 고야 차트에서 확인하는 게 편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프리미엄 차트를 열겠습니다. 프리미엄 차트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렇게 봉 하나가 1시간짜리 캔들이에요. 봉 하나가 1시간짜리 캔들이고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여주는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더 줄이고 계속 줄여볼게요. 자, 이게 한 달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가 여기 있죠. 여기 6월 23일부터
쭉 1시간 단위 해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잖아요. 여기 로켓까지 뜨고 난리가 났었죠. 쫙 빠졌다가 회복을 하는 듯 하더니 한 번 더 폭포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면서도 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상승으로 회복할 때 내려갔다가 V자 반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V자 반등하지 않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숨고르기를 하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응축된 다음에 분출을 해요. 분출했는데 그 힘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힘이 안 나오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여기를 뚫어버렸다고 하면 더 높이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뚫을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주저앉아버려요. 푹 내려가죠. 그러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재차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뚫었어요.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 요 선까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떨어지기 시작한 여기까지 딛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여기를 딛고 한 번 더 재도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한 달짜리고 30일짜리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신호들이 보이실 텐데 확대해서 현재 시간으로 와볼게요. 이 정도만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차트에는 1번 고야 라인이라고 하는 요 선이 기본으로 보여줘요. 고야 라인이 기본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가 요게 이동평균선 말씀드렸어요. 이평선인데 세 가지 이평선 누르면 여기 흰색은 7이평 흰색, 노란색은 22평 20개짜리 평균용, 빨간색은 62평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세 가지 이평선 보여주는 게 2번 보조지표고 3번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대역폭 일종의 캔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는 이것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낸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3번이 그런 기능이고 4번이 트렌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어? 하고 보여주는 이런 거고 5번이 SR 라인인데 이게 이제 지지 저항에 대한 얘기예요. 아래쪽 초록색 점선으로 표현된 건 바이 1, 2, 3, 4, 5, 6, 6개의 지지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셀 1, 2, 3, 4, 5, 6, 6개가 쭉 있는데 그게 저항선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저항선이 6개가 있는데 한 달짜리예요. 한 달짜리. 전체가 한 달이고 그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서의 6개의 포인트를 찾아낸 거예요. 위쪽도 6개, 아래쪽도 6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셀 1에는 68228.6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는데 2, 3, 4, 5, 6은 5개는 다 같은 가격이에요. 68459.7, 68459.7 이렇게 5개가 다. 그러니까 위쪽 라인은 5개가 뭉쳐있는 라인. 한 달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래쪽 셀 1보다는 위쪽에 있는 선이 더 세겠죠. 여러 개가 겹쳐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하게 6번은 비어있는 기능이고요. 아직 업데이트가 되면 반영될 거고 7번 기능이 이제 하이키나시라는 기능입니다. 하이키나시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통상 초록색을 많이 쓰죠. 초록색으로 상승, 빨간색으로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경이 어두운 색이어가지고 좀 눈에 띄는 색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이 빨간색보다는 이게 좀 눈에 잘 띄죠. 그죠? 여기 빨간색보다는 여기가 원래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초록색, 여기 있는 초록색보다 하늘색이 좀 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반영돼서 색을 좀 바꿔놓은 거고요. 자, 캔들 차트를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막 섞여 있어요. 빨간색 봉하고 하늘색 봉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 단위로 끊어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야 끝났어 쉬었다가 0시 정각 시작 땡 시작 땡 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 세계 24시간 안 쉬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두부 자르듯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차트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하이키낫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딱 적용을 하면 추세가 보여요. 오르고 있는 추세, 내리고 있는 추세, 오르고 있는 추세, 내리고 있는 추세. 연속으로 계속되는 게 추세를 해석해 주거든요. 빨간색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은 올라가고 있다는 그 추세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키낫이 캔들까지 해석하는 거는 초보 때는 배우면 어려워요. 난해해지니까 그냥 그 정도 느낌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세요. 열어보실 때 툭툭 한번 켜서 이렇게 상승했구나, 이렇게. 이게 거칠게 여기 없는 상태에서 막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평탄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가 7개가 있고 그 중에 고야라인 1번은 기본으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에 접근합니다. 자, 아래쪽에 아까 트레이딩 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쪽에 RSI라고 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여기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다만 트레이딩 뷰에서 보여주는 RSI는 숫자로 보여줍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로 보여주고 30 미만일 때는 과매도 구간,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 해서 그때는 사라, 이때는 팔아라 이렇게 보는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RSI 신호에는요 그래프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이 모양을 점수화해서 숫자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다만 색깔이 달라져요.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색깔이 달라지고 거기에 L과 S라는 게 계속 신호가 바뀝니다. L 신호는 뭐라고요?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S 신호는 내린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면 S 내린다 신호가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른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이 신호가 계속 유효하다. 자, L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 오른다예요. 오른다는 신호가 나오고 S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L 신호가 유효하다. 이해가 되셨죠? S가 나오고 L이 나올 때까지 유효 구간, L의 유효 구간, S의 유효 구간, L의 유효 구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L이 나온 이후에 또 L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온다. 왜? L의 유효 구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L은 안 나온다. L이 먼저 뜨면. S가 뜬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S는 안 나와요. S가 뜨면 L이 나오죠. L이 나올 때까지는 S의 유효 구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종목, 비트코인이라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이때 해요? 지금 해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의 컨디션은 RSI 신호에 뭐가 떠 있어요? S가 떠 있는 상태. S가 떠 있는 상태고 초록색을 깔고 앉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쪽 신호는 깜빡깜빡하고 있는 신호가 위로 가는 화살표는 L1, 2, 3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는 S1, 2, 3예요. 그렇게 뜨는데 1, 2, 3가 순서대로 뜬다는 건 아니고 1, 2, 3는 강도를 얘기하는데 그 강도가 상승 강도라기보다는 기간에 대한 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보다는 2, 2보다는 3이 센데 그 신호가 똑같아요. S2가 떴다라고 하면 다음번 L 숫자가 나올 때까지 S 숫자인 S2가 유효하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S2가 떴어요. S2가 뜨고 다음번 L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S2가 유효하다. 여기까지. 여기 L3가 떴어요. L3가 뜬 이후에 다음번 S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L 숫자가 유효하다. 여기까지 이 L 숫자, 즉 상승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L 숫자와 S 숫자 하시면 되고, 자, LB, SB가 있어요. LB, SB는 거래량이 유입된 거예요. 자, LB는 매수세가 유입된 거예요. SB는 매도세가 유입된 거예요. 그거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는 거이겠지만 그런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박혀 있죠. 근데 깜빡이진 않아요. 깜빡이는 거하고 다르게 그냥 켜져 있죠. 켜져 있는데
깜빡이는 것 중에서 하필이면 왜 S 숫자에는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을 썼을까?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색을 하락으로 보고 여기에서도 SB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캔들도 역시 빨간색 이렇게 하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왜 얘는 노란색일까 하는 거예요. 눈에 확 띄라고. 정답. 눈에 확 띄죠? 노란색이. 그죠? 이게 제가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대목인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손실을 안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수익을 내다가도 손실 한 방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수익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이 안 나게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런 매매 기법으로 하면 수익률이 좋다, 이런 매매 기법으로 하면 돈을 잘 번다 하는 많은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고야 프리미엄 차트처럼 떨어지는 거에 강조를 해서 팔아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얘는 다른 건 놓쳐도 이 노란색은 개무시하면 안 돼야 라고 하는 경고장. 다른 건 몰라도 노란색 신호에는 무조건 판다. 그게 첫 번째 매매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설령 100% 맞는 건 없어요. 고야도 틀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70%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중에 3번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틀릴 수 있다라고 치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란색이 나오면 틀린 신호라고 할지언도 이 신호대로 매도 일단 포지션 정리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안 나게끔 관리하는 게 첫 번째다. 매매에서. 두 번째가 수익 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수익 내는 건 L 숫자가 뜨면 산다. L 숫자가 뜨면 산다 하는 거예요. 자, 요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 하락, L 상승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조합으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싸가지가 아니고 이쪽 축은 RSI 축. RSI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S, 하나는 L. RSI 여기 밑에 RSI L과 S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 캔들에서는 L 숫자, S 숫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L 숫자, S 숫자. 자, 그러면 얘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얘는 상승. 얘는 상승. 얘는 하락. 자, 조합을 해볼게요. L과 L이 만났어요. 그러면 상승이죠. S와 S가 만났어요. 하락이에요. S와 L이 만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요 조합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S가 떠있죠? 네. S예요, 저기. 그리고 위에는 S. S2죠? 자, 여기도 S, 여기도 S 숫자예요. 그러면 얘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하락. 여기도 하락, 여기도 하락. 어려운가요? 어려우세요? 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서 이제 추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7개의 지표 중에서, 보조지표 7개 중에서 지금 기본으로 보여주는 RSI 신호 그리고 캔들 신호의 L 숫자, LB, SB 이런 거 말고 보조지표 7개 중에서 고야 라인, 요 핑크 라인이 기본으로 보여줘요. 기본으로 보여줘요. 처음에 딱 체크가 돼 있다고 켜면. 왜 기본으로 보여줄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고야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3가지 이평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72평, 22평, 62평. 그거는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그런데 고야 라인은 지수 이동 평균이에요. 그리고 지수 이동 평균 24를 쓰죠. 24개의 평균인데 지수.
가까운 거에다 좀 더 가중치를 둔. 맞나? 그거는 가중 이동 평균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수학을 제가 젠병이 못해요. 산수도 못하는 거. 그렇게 이 고야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고야 라인이 가장 이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추세를 찾는 거예요. 상승할지 횡보인지 하락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고야 라인의 기울기. 추세 고야 라인 기울기. 이게 제일로 센 신호예요. 그러면 지금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고야 라인의 기울기 어때요? 전체적으로 상승. 이렇게 상승, 여기 횡보, 여기 다시 상승,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횡보 구간. 행복. 그렇죠. 요만큼. 여기는 횡보. 보이세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보면 내리고 여기서 오르고 이렇게 다시 조금 해서 캔들로 볼 때는 여기서는 내려왔고 여기서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 요 하단에서 여기 상단당에서 왔다 갔다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옆으로 자고 있다. 횡보 구간이다. 약간 내려오고는 있어요. 약간 각도로 볼 때는. 근데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죠? 고야 라인의 기울기로 하락인지 횡보인지 상승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야 라인 자체가 고야 라인하고 이렇게 쓰면 고야 라인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지지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당겨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고야 라인은 하는데 고야 라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주는 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주는 선배들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고야 라인하고 이 캔들 멀리 떨어져 봤자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여기 멀어봤자 얼마나 멀어질까? 얘가 이렇게 멀어지는 일은 없어요. 캔들은 가격이잖아요. 캔들은 가격인데 그 캔들 가격이 고야 라인에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그죠? 그만큼 고야 라인하고 캔들은 거의 붙어 다녀요. 근데 딱 붙어 있진 않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추세와 지지 저항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데, 자,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락 구간 한번 보세요. 이쪽이 하락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쭉 떨어졌죠. 캔들이 쭉 해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고야 라인의 기울기를 보세요. 고야 라인이 마치 축구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캔들은 고야 라인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안 내려가요. 떨어졌다가 다시 고야 라인 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고야 라인 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고야 라인 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고야 라인 붙었다. 보이세요? 고야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고야 라인하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면서 쭉 내려가. 그게 하락세일 때 고야 라인이 바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락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상승할 때를 볼게요. 여기 상승할 때 여기서 여기 상승했죠. 요 구간 상승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구간을 보면 고야 라인 위로 올라탄 다음에 고야 라인 위에서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해요.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보이세요? 이때는 고야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뀐 거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에요.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이라고.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이 생성해낸 선인데 그 선의 역할이 가장 강력해요. 어떤 분석보다. 그래서 고야 라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 그래서 요거 시점을 찾을 때, 시점을 결정할 때 저항과 지지, 고야 라인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고야가 오른다 내린다를 판단해줘요. 근데 왜 이게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른다 내린다는 신호가 제각각이에요. 무슨 뜻이냐? 고야 알고리즘이 RSI를 분석해내는 알고리즘이 있고 캔들의 L 숫자, S 숫자 분석해내는 알고리즘이 있고 SB, LB를 분석해내는 알고리즘이 있고 고야 라인의 기울기는 뭐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각기 다른 알고리즘들이 돌아가요. 각기 다른 알고리즘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RSI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위에 캔들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엇박자가 난다고요.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서로 간의 알고리즘이 얽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걸 종합해서 오를지 내릴지 결정하면 돼요. 그 안목을 기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신 분들은 한 달, 정말 빠른 분들은 한 달도 안 걸리는 분도 있지만 그건 과거에 다른 경험이 있으실 경우에 한 달 정도면 돼요. 집중해서 하시면. 근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석 달 정도 집중하시면 충분히 해석해내십니다. 종사님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처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하셨던 게. 그때 무지막지하게 매매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실력 쌓아가는 거죠. 자, 요게 다예요. 요게 다고 거기에 더 얹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트렌드 정도. 트렌드도 방향성을 얘기하니까. 제가 아까 여기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횡보 구간인데 아직 트렌드는 상승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렌드 각도가 요게 없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죠. 요 시간이 생성되기 전에는 상승하고 있다가 점점 눕고 있는 거예요. 각도가 눕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트렌드도 변하고 고야 라인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매매의 결과로서 변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모든 지표들은 후행 지표니까요. 거래 결과로서 보여지는 후행 지표. 선행 지표는 앞에서 보셨던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는 선행 지표 미리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이점을 하나 짚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고야 스코어 차트 중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으면 알 수 있는 특별한 스코어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3시간 이상 6.4가 기록되고 나면 계속 6.4가 유지돼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90%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6.4가 지속되면 연속해서 6.4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6.4가 계속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6.4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격을 시세를 움직이는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한쪽 아까 제가 상대라 그랬잖아요. 상대 세력들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매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6.4가 나오면 매수 매도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자, 이렇게 스코어가 이렇게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가격이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둘이 싸우고 쫙 헤어집니다. 이걸 발레리나 다리 찢기. 쫙 벌려요. 쫙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6.4가 쭉 나옵니다. 이거 6.4 아닌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스코어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 이렇게 움직이다가 6.4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6.4가 찍고 있는 그 점수까지 결국 가격이 도달을 하더라. 왜? 지금 현재는 빨간색 가격보다 파란색 스코어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걸 하방 6.4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래쪽에 6.4가 계속 진행될 때 6.4가 가리키고 있는 가격이 있죠. 6.4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가격이 될 때까지 시세가 계속 다가옵니다. 6.4를 향해서. 6.4를 향해서 계속 다가와요. 결국 6.4가 가리키고 있는 가격을 찍고 갑니다. 물론 한 번에 내려오진 않아요. 한 번에 내려오지 않지만 하방 6.4가 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매수하는 매수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력이. 매수하는 세력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파는 힘만 남아있잖아요. 파는 힘만 있으니까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거죠.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상방 6.4 상방 6.4 두 가격하고 스코어가 어느 순간 크로스 교차되면서 쫙 벌어져요. 쫙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6.4가 쭉 나오는데 6.4가 가리키는 가격이 될 때까지 결국 멀어졌던 이 가격이 올라오더라. 이건 상방 6.4 상방 6.4는 매도하는 세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팔아치우는 애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가격이 올라오는 거죠. 다만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올라오다가 중간중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이런 구간을 조심해야 되죠. 6.4 떴으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상승에 배팅을 하면 다시 떨어지는 구간을 만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죠? 조정하는 구간을 만나면 에이 6.4 안 맞네 이런데 결국 찍어요. 조건은 6.4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가다가 6.4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몇 시간 나오다가 아까 보셨던 그 차트처럼 이 차트처럼 요 시간이 지속되다가 이게 더 오래 갔으면 이 가격이 내려왔겠죠. 근데 내려오는 시도가 완성되기도 전에 6.4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세력들이 돌아와서 다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6.4라는 게 가격을 흔들어대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증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을 흔드는 세력은 약 8개 그룹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리트리, 고야가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를 보면서 진짜 움직이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야의 탁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미리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 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준 데 없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거 있죠. 비트코인 2억 갈 거야 3억 갈 거야 언제 몰라 이런 건 있죠. 네,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건 없다.